여러분,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뭘 해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? 잘해도 욕, 못해도 욕, 가만히 있어도 욕.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건가? 싶어서 진짜 반성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. 이 사람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닌데? 직장 동료도 친구도 심지어 길 가다 마주친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요. 그때부터 드는 생각.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닌가? 정답입니다.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 해볼게요. 비난하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그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. 아주 불쌍하게. 먼저 딱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. 비판이랑 비난, 이게 다릅니다. 비판은 이런 거예요. 보고서에 데이터 출처가 빠졌어요.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. 고치면 됩니다. 비난은 이런 거예요. 넌 왜 항상 이 모양이야?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. 고칠 수가 없어요.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.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연구를 했는데 비난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독이라고 했어요. 비난이 시작되면 방어, 경멸, 완전한 단절이 따라온다고요.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지칩니다.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? 자, 그럼 본론으로 갑니다. 첫 번째, 자존감이 낮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비난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당당하고 강해 보이죠? 근데 그거 다 포장입니다. 속은요? 굉장히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.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 본인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진짜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 비난 안 해도 돼요. 그냥 자기 살면 되니까.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상적 자기과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너를 깎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. 주변 사람이 잘 되거나 행복해 보이면 비난이 더 심해집니다. 그게 자기 부족함을 더 선명하게 비추거든요. 여러분이 잘 될수록 더 공격받는다면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. 두 번째, 통제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. 비난하는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? 그냥 자기 말 듣는 거예요. 비난은 사실 도구입니다. 내가 내 기준에서 벗어났으니 돌아와라는 신호예요. 겉으로는 화내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속은 내 말 좀 들어줘인 거죠. 근데 이게 더 흥미로운 게 이 통제 욕구 자체가 불안해서 온다는 거예요. 통제를 못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더 강하게 비난으로 상대를 잡아두려는 거고요.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 옆에서 내가 뭘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하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게 불안한 거라서 여러분이 뭘 해도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. 세 번째,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. 비난 잘하는 분들, 본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?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. 다들 알아야 해. 내가 틀린 말 했어? 근데 문제는 공감이 없는 솔직함은 그냥 상처예요. 맞는 말도 타이밍이 있고 방식이 있고 상대방 상황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면 유독 지치는 이유가 있어요. 내 감정을 설명해도 그래서 뭐? 가 돌아오거든요.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이에요. 이분들이 나빠서라기보다 그 회로 자체가 없는 거라 대화로 해결하려다 보면 여러분만 에너지 소진됩니다. 네 번째, 자기 문제를 남한테 투사합니다. 이게 제일 황당한 특징이에요. 늘 약속 어기면서 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? 하는 사람, 돈 관리 엉망이면서 너 씀씀이 좀 봐라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? 심리학에서 이걸 투사라고 해요. 자기 안에 있는 결함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발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. 진짜 패턴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이 유독 특정 주제로 강하게 비난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비난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? 아니면 저 사람 자신한테 하는 말인가? 놀랍게도 두 번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다섯 번째, 자기는 항상 피해자입니다. 이게 이 모든 걸 묶는 핵심이에요.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진심으로 피해자라고 느껴요.
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다 너 때문이야. 이 논리 구조가 내면에 단단히 박혀 있어요. 내가 비난하는 건 상대가 비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과가 안 나와요.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요. 오히려 비난을 지적하면 더 격하게 반응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논리로 설득하거나 내가 억울하다고 증명하려 하면 거의 안 통해요. 애초에 같은 전제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? 3가지만 가져가세요. 하나, 비난이 오면 자동 반응하지 마세요. 방어하거나 반격하면 그게 상대가 원하는 거예요. 잠깐 멈추고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 감정인가 분리해보세요. 둘, 경계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라고 한마디만 하세요.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. 설명할수록 공격 포인트만 늘어요. 셋, 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. 진심으로요. 이 패턴은 오랜 시간 형성된 심리 구조예요. 여러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저 사람을 바꾸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만 집중하세요. 오늘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가져가세요. 비난이 크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. 비난은 상대방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.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상황으로 힘드신 분 주변에 있으면 공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